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희입니다. 지난 한 주는 그야말로 빅 이벤트 위크였습니다. 미 대선이라는 가장 큰 이슈가 있었고 대선 직후 치러진 FOMC 회의, 거기에 국내 이슈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결정까지 있었죠.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을 이은 가운데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양시장이 6% 안팎으로 올랐는데요. 환율이 큰 폭으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눈에 띄었습니다. 수급 개선 지속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시장을 지배했던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장 이슈 체크하시고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난주 국제유가는 4%대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서며 폭증하자 석유 수요 둔화 우려가 더 커진 겁니다. 또 미국은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시추 공수는 226개로 7주 연속 늘었습니다. WTI는 37.14달러에 브렌트유는 39.6달러에 거래되며 좀처럼 40달러 선을 회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건 물론이고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용품 수요 증가와 제조업 상황 악화 등이 중국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유럽 주요국이 다시 셧다운 조치를 취하면서 향후 중국의 무역 증가세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외국인이 사들인 상장증권은 1조 5,660억 원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62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2,960억 원을 매수했는데요. 달러 약세와 기업들의 실적 개선 영향이 반영되면서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체 치료제 임상 3상 시험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들어갑니다. 앞서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는 안전성 문제로 중증 환자 대상의 임상 시험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는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항체 치료제가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가량 하락으로 28,32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03% 약보합이었습니다. 3,50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0.04%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11,89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투자 전력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리앤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대선을 전후로 급등한 후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상황 들여다봅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새로운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화되며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편승 전략 짚어봅니다. 불확실성 제거에 연말 랠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심 업종 함께 꼽아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4가지 이슈와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일단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 결국에는 6%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시장 흐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대통령 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진행이 됐었죠. 그 전에 월, 화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어떤 그 관망 양상이 짙어지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수요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는 그 개표 상황을 놓고 사실상 조금 시장 변동성 양상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됐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어떤 그들의 그 두 후보 간의 격차 부분이 상당 부분 축소되어 가면서 다시금 역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큰 흐름에서의 불확실성 자체가 제거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시장 주간 기준으로 우리 시장 코스피 기준 6.6%의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6%의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미국 시장 비슷했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지난 4월 달 이후 최대의 주간 상승폭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우리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핵심 요소 주간 기준으로 시장 내 영향을 주었던 핵심 요소들을 좀 따져보게 되면요. 일단 핵심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는 점. 이 제거가 나타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안도 랠리가 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호재 부분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대선이 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나타나게 되면서 특히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나타났었고 우리 시장 특별하게 대주주 양도세 부과와 관련된 3억이냐 10억이냐 이런 부분들 놓고서 실질적으로 10억 기존의 어떤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그대로 유예가 되어지는 강화가 되어지지 않고 유예가 되어지는 쪽으로 가닥이 결정이 되면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 또한 조금 좀 제거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여기에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11월 FOMC 일단 시장 내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확신 다시 한번 되새김을 주었다.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반면에 악재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그리고 경제 재봉쇄 강화에 대한 움직임, 어떤 그 우려감 부분이 시장을 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에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 후반에는 일단 해소가 되었지만 주 중반에는 한창 진행되는 중간에는 변동성이 진행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점. 큰 흐름의 특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지난주에 코로나19 재확산, 경제 재봉쇄와 관련된 우려감이 사실상 시장 내 가장 큰 우려감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그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상당 부분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미국 내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12만 명을 넘어서는 12.6만 명, 12만 6천 명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또 안 보였던 또 수면 아래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가라앉았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우려감이 서서히 이번 주 우리 시장 내 가장 큰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하시고 지난주 흐름과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이 보여질까 연속성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시장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이 대선을 전후로 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 금요일에는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이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뉴욕 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 이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계속 시장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곽이 다 거의 나타난 금요일쯤에 가서는 3일 동안 워낙 7%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4일째에는 다소간 좀 조정 양상. 그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이었죠. 주간 마감 상황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24%의 하락. 그리고 S&P 500은 0.03%의 하락, 나스닥은 0.04%의 상승. 근데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했었던 요인은 두 후보 간의 승부가 단기간에 나지 않고 장기화로 지연되어지는 그 지연되어지는 가운데 혹여나 나타날 선거 불복과 선거 결과 불복과 이에 따른 각종의 폭동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어떤 무정부 상태가 혹여나 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발했다가 이 부분이 아니다. 거의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그 판가름이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안도 랠리가 3일 동안 계속 나타났었고요. 금요일 날은 오히려 이제 안도 랠리 이후에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로 인해서 그들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조금 좀 부정적인 부분도 부각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친환경 에너지랄지 그다음에 헬스케어의 어떤 그 강화랄지 그다음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법인세의 인상 가능성. 이미 그건 기정사실화가 돼 있죠. 법인세의 인상 그리고 대형 소위 말하는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규제 강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선거가 막 끝난 직후에는 안도 랠리가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바이든의 시장으로의 부정적인 영향 측면도 조금씩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을 상쇄해서 조금 좀 우상향 방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간 편차 그리고 시장 내에서의 각 종목 간 차별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법인세 인상은 계속해서 부담 상황으로 시장 내
잔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실업률 자체의 개선폭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부분 중에서. 근데 이러한 부분,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좀 시장 내 묻혀가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점. 미국의 실업률이 6.9%, 지난달 7.9%, 또 1%포인트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리고 최고의 상황, 코로나 발발 이전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3.5%. 소위 말하는 완전 취업 상황, 완전 고용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3.5%의 실업률을 기록했던 반면, 코로나19가 발발한 한 달 후 최악의 상황이었죠. 4월 달 미국의 실업률은 무려 14.7%까지 달했다. 근데 14.7%에서 어느덧 지금 6.9%의 실업률까지 상당 부분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긍정적인 뉴스에 어떤 그 집중이 아닌 그보다 더 큰 뉴스에, 그리고 더 큰 어떤 그 방향성에 시장의 무게중심은 좌지우지 되더라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미국에서 12.6만 명, 12만 6천 명,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 부분 연일 10만 명을 만들어낸 지 하루 만에 다시 11만 명이 갱신이 됐고요. 11만 명 갱신한 지 며칠 지나서 바로 12만 6천 명, 13만 명을 향해서 꺾여가는 어떤 그 모양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번 주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핵심 이슈는 아마도 미국의 대통령 당선 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이 부분의 시장은 오히려 상당 부분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대선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방금 언급해 주셨다시피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정말 빠르게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12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주 시장을 지배할 핵심 이슈들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큰 불확실성은 완화되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선거 불복, 이미 불복을 시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거의 대다수의 의견은 미국은 가장 앞서 있는 법치국가, 대법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법원의 판결을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그런 나라. 그건 이미 워낙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혹여나 선거 불복을 시사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트럼프가 불복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노이즈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시장의 변동성을 제공할 만한 그런 정도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시장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그 상원의회의 다수당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블루 웨이브의 어떤 그 한방향 진행 가능성 여부,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이제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 부분 당장은 결정되지 않죠. 조지아주의 어떤 그 주 법률 자체가 0.5%포인트 이하, 대통령 선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원도 마찬가지, 조지아 재개표로 지금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블루웨이브의 시장은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보다 더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재확산. 그 재확산도 문제지만 그 재확산에 따른 주요국 정부의 반응, 행정 조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신규 확진자 수가 12.6만 명, 사상 최고치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 경제 재봉쇄 이미 강화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한 가지 더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진영보다는 바이든 진영,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진영 쪽에서 신규 어떤 물론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1월 20일 이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 재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보다는 바이든 당선자 진영이 조금은 더 강력한 봉쇄 내지는 강력한 어떤 그 제재 조치의 어떤 그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의 어떤 그 개선과 조금 좀 상반되어지는 오히려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경제 봉쇄의 어떤 그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조금씩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바이든 당선자 진영에서 그 어떤 그 행보를 보일지 당장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런 기운,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 계속 시장 내에 풍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분명한 시장 내 염려되는 어떤 그 부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미국 정책의 기조 변화도 우리가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변동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당장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라는 바이든 후보, 바이든 당선자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법인세 인상 바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회자가 되고 있고요. 반독점법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웨이브가 진행이 된다면 상원의회에서 다수당 확보가 진행이 된다라면 이 반독점법의 강화는 기정사실화되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서 그 반대편에선 이제 뭐 친환경이랄지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오히려 더 큰 대규모 이렇게 되면서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환율 시장의 변화 가능성, 방향성이 새롭게 결정이 되면서 환율 시장의 변화에 따른 우리 시장 내 주요 수급 주체 중에 하나인 외국인 수급에 이제는 주목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질 이벤트, 이슈, 경제 지표의 발표 따져보면 이제 저 부분이죠. 뭐 오늘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를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의 발표가 지금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펙 관련된 월간 보고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 물가 지수의 발표가 미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목요일은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금요일에는 구매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점 아울러서 염두에 두시면 이제 그 어떤 그 소비자 물가 지수와 구매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 부분이 결국은 또 그 유동성 정책에 상당 부분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변수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때 발표되는 어떤 그 물가 상승률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시장에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공했던 미 대선이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이 확실시가 되면서 안도 랠리가 기대되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이슈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정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큰 그림하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흐름과 단기적인 흐름 이 두 가지를 조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 물론 뭐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불복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그러면 두 번째 투자 심리가 어떻게 이동을 할까 보면 불확실성 해소 단계와 바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단계는 당선 확정에 따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모멘텀에 시장은 집중하게 될 것이다. 정책 변화 모멘텀은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이제 그 12월 달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상원 다수당 이슈, 소위 말하는 블루웨이브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투자 심리 중심점의 어떤 그 이동 경로의 그 매우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단기적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두 가지입니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어떤 투자 심리의 안정화. 두 번째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모멘텀. 먼저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투자 심리 안정을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첫 번째는 달러화가 약세 진행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서 어떤 안정화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화가 다시금 안정화가 되어지는 하향 안정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여기에 바이든 후보의 어떤 재정 확대 정책과 통화 확대 정책이 맞물리게 된다면 달러화의 어떤 약세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달러화의 약세가 나오면 상대국 통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통화겠죠. 우리나라 통화 같은 경우엔 맞불로 우리나라도 같은 정책을 펴지 않는다라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유입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확대된 통화 정책, 유동성 확대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돼서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동조화,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 부분,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바이든 수혜 업종, 친환경과 헬스케어,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신정부 정책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증세와 대형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규제 강화, 반독점법 규제 강화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블루웨이브의 기대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경기 부양책이 아무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리플레이션의 기대감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결국은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 매수를 확대한다. 물가 상승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 나타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 당장 반영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다음 달, 그 다음 달 정도 그러니까 12월 달이나 1월 달 같은 경우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에 여기에 더해져서 블루웨이브, 소위 말하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경제 지표의 후광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앞으로 벌어질 경기 개선, 이 효과에 따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의 방향성은 점차 시장에서 확실하게 힘을 얻어갈 것이다라는 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의 가장 큰 수혜 업종, 방향성, 경기 민감주, 그리고 소형주, 그리고 가치주로의 어떤 매기 확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어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우려가 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그 이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경제 재봉쇄 우려감. 당장 경제 재봉쇄는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바이든 진영 쪽에서의 코로나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정치 방향성에, 정책 방향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투자 심리의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좀 코로나19 재확산, 이에 따른 어떤 변동성 확대는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조금은 더 깊게
그리고 조금은 더 크게 시장 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언젠가는 극복이 될 이슈다. 그리고 그 부분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 코로나19 백신 3임상에 대한 결과치 발표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일시적인 어떤 그 시장을 어떤 그 저항 국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장 방향 가능성이 높겠다. 그 세 가지는 결국은 바이든 수혜주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리플레이션이 진행된다는 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바이든 수혜주는 중소형 기술주와 친환경 헬스케어, 리플레이션 진행과 관련된 부분은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 소형주,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은 아마도 11월 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요. 그때가 된다면 한더 상당 기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받았던 그런 업종군들, 항공주랄지 여행주들, 그때 아마도 큰 어떤 윤곽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제3임상의 성공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에 대한 어떤 그 개선, 모멘텀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이 달러 약세 기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자,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 개선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환율 지금 1,120원. 네. 거의 오늘도 아마도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높죠. 1,120원 마저도 깨질 하락 아래로 깨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조에는 바이든 지금 바이든 당선자 진영에서의 어떤 그 경제 정책 부분, 아마도 재정 확대 정책,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죠. 재정 확대와 지금 현재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통화 확대 정책의 유지, 이렇게 된다면 유동성 확대와 맞물리게 되어서 달러화의 하락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달러화의 하락은 원화의 강세로 상대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 이 부분은 1,120원 마저도 하향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점. 이 부분 아마도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다. 하나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 또 하나는 환율 시장의 방향성. 과연 어디까지 1,100원 마저도 하향 이탈을 할 것일까? 아니면 1,110원대 정도에서 하향세가 멈추게 될 것이냐? 이 부분 아마도 이번 주 환율 시장에서의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왜 환율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냐. 지금까지 보여왔었던 외국인들의 수급 기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올해 코로나 발발 이후에 외국인들 이미 28조, 29조, 누적으로 따지면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따지면 거의 30조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근데 11월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 2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기에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 외국인 순매도는 28조 원대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30조 원의 순매도였죠. 이 부분,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 소위 말하는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라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역회전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순매수 기조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가미되고 있는 부분,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 확정에 따른 어떤 달러화의 안정세,
그리고 위험 자산 선호도의 증가 양상. 여기에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권, 중국 마찬가지로 어떤 그 3분기 GDP 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3분기 우리나라의 GDP 1.9%의 성장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1분기에는 마이너스 1.3%, 지난 2분기에는 마이너스 3.2%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죠. 하지만 3분기에 들어서 플러스 전환을 해주었다라는 점. 중국 같은 경우 3분기 4.9%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2분기도 3.2% 플러스 성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와 중국 조금은 좀 긍정적인,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제 펀더멘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과 맞물리게 되면서 유동성의 확대와 맞물리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이 가장 먼저 외국인들의 어떤 그 입질이 시작되는 그런 자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긍정적으로 가져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선택할 때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챙겨볼까? 주식 선택 성향, 펀더멘털이냐 모멘텀이냐. 제 개인적인 판단이 이렇습니다.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털을 더 먼저 챙기게 됩니다. 모멘텀은 일시적인 거고요. 펀더멘털은 중장기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상황은 어떤 종목을 봐도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들어왔다가 꾸준히 나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사고 6개월 이상 파는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방향성으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될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의 상당 부분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겠다.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와 소형주. 가치주는 PR이 낮은 저퍼주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ROE를 재무지표 중에서 ROE를 가장 중심적으로 보더라.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ROE 관점에서 시장 접근을, 그리고 종목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점. 서스테이너블한 ROE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종목을 고르실 때 꼭 따져야 되는 필수 재무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점 꼭 좀 챙겨보시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들 오늘 하루 사고 내일 하루 팔고 이런 매매 패턴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6개월 한 방향 매매, 6개월 또 다른 방향 한 방향 매매. 그렇게 되면서 펀더멘털 중심의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눈여겨보시면서 모멘텀을 쫓는 부분이 아닌 펀더멘털, 정책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쫓아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오히려 실기를 하지 않고 꾸준한 나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편안하게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연말이 점차 다가오면서 연말 소비 시즌에 기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분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연초의 증시 상승 모멘텀 계속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조금 제가 좀 앞서가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이미 지난주에 일정 부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어떤 그 한 고비는 이미 넘겼습니다. 일단 어떤 그 사고팔고 하는 트레이드 한 템포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다음 템포, 소위 말하는 준비하는 투자 전략을 만들어야, 좀 속 편한 준비하는 투자 전략을 만들어야 편안한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최소한 한 일주일 아니면 최소한 한 달 앞선 투자 전략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시장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바이든 향 수혜주가 무엇일까 이미 분주하게 찾고 있었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친환경과 관련해서 풍력 발전주들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좇는 그런 나의 투자 전략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한켠에서는 이제 서서히 새로운
어떤 그 투자의 흐름, 새로운 어떤 그 파도를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놓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시장은 안정화되었고 안도랠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또 당연하게 계절적 이슈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이제 시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신정부가 출범한다라는 신정부 출범 모멘텀까지 이제 여기에 그 가미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연말 소비 시즌이 임박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신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소위 말한 1월 효과까지도 생각을 해보자. 연말 배당락 후 주가 회복이 1월 한 달 동안에 빠른 시간에 나타난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1월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대감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다가 유력 백신 11월 말 12월 초에 3임상 결과 발표가 이제 임박을 하고 있다라는 점. 아스트라제네카랄지 아니면 모더나나 화이자나 3임상 결과물 긍정적인 발표 가능성 지금 현재도 기대가 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가 지금 현재 재확산이 된다면 따라서 이번 주가 투자 심리 변화에 가장 저는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연말 소비 시즌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의 경제 재봉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지금 보시면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재봉쇄 12월 초까지, 그러니까 11월 말에서 12월 2일까지로 지금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확산 여부, 최대한 재확산을 막아보겠다라는 의지로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그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 이번 주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뒤편에 있는 연말 11월 11일에 중국의 광군제랄지 아니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랄지 연말 소비는 전체 1년 평균 소비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큰 두 달 동안에 이루어지는 큰 소비 시즌이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자연스럽게 시장의 투자 심리의 관점이 앞으로 이동해 나가는데 미리 어디로 이동을 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미리 포트폴리오 서서히 준비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일단 오늘 상당 부분 안도랠리를 보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바이든 향, 그리고 바이든의 수혜주, 바이든의 피해주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가능성까지 탐지가 되는 그런 어떤 그 복합적인 그런 모습들. 궁극적으로는 신정부 출범에 대한 정부 출범 모멘텀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으나 일단 5가지 투자 심리의 이동 경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대선 이제 마무리가 됐죠. 투자 심리의 안정. 두 번째가 신정부 출범 정책 모멘텀, 바이든 수혜 업종들. 그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트레이드, 그러니까 그 블루웨이브와 관련해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까지 이제 서서히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연말 추가적인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소위 말하는 제뉴얼리 이펙트까지,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와 광군제 이슈까지 아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복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시화 11월 말 12월 초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라는 부분. 이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까? 이 부분 너무 자명하다. 큰 그림 속에서 미리 있을 이슈들, 이벤트들 챙겨보면서 포트폴리오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OID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